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잘 가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어요. 시장 괜찮을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잘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시장을 계속 좋게 볼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코스피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선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코스피가 과연 역배열에서 언제부터 정배열로 돌아갈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9월 30일 날 이렇게 바닥 자리가 잡혀 있어요. 네, 이 자리가 이제 바닥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부터 해서 그 다음 바닥 자리가 여기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최근의 흐름 보면은 이 자리가 바닥 자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행보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상승을 좀 주면서 올려 쳐줘야 되는데 과연 이 전고점, 그러니까 11월과 12월 포인트에 나왔었던 이 전고점 자리를 제대로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느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지금부터 시장에서 그래도 악재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자면 FOMC가 되겠죠. 1월 31일과 2월 1일 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미국은 금리를 5% 이상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베이비 스텝을 하게 된다면요. 약간의 좀 불안감 자체는 시장에 좀 남아있게 됩니다. 차라리 이제 빅스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그 이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시장의 탄력성 부분에서, 탄력도 부분에서 훨씬 더 양호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현재로서는 당장에 이번 달 말까지의 시장은 악재 상황은 내가 없어요. 그래서 강조드리지만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차분하게 보시고 조금 더 상승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지난주부터 급등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조정은 거치면서 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찌됐든 우선 1차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2,400포인트 넘어가면서 2,5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한번 해봐야 된다. 하지만 한 번에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시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좀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2차 전지 관련주를 준비했습니다. 바닥에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AS부터 시작할게요. 신세계부터 좀 볼게요. 자, 신세계를 보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한 4% 가까운 상승을 현재 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현재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7%가 넘어가실 겁니다. 자, 우선은 이슈라고 할 건 딱히 뭐 없어요. 그냥 실적에 대한 개선세고 여기에 맞춰서 이 바닥 포인트, 큰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체크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잘 맞췄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큰 그 다음 고점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여기 자리가 한번 저는 노려볼까 하긴 하는데 1차적으로는 바로 전고점 포인트가 우선 눈에 들어오기는 해요. 가격적으로는 24만 5천 원 정도 자리가 우선 들어옵니다. 여기 자리가 우선 중요하겠죠. 바로 이 자리. 여기 돌파하는 게 우선 중요할 거고 그 다음 26만 원대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우선은 신세계 특별한 문제 사항 없고요. 보유하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홀딩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요. 에어부산 짧게 봐드릴게요. 흐름이 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한 번 더 체크해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 확대를 좀 할게요. 여기 자리에서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느냐 꺾이느냐의 차이예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요. 밑으로 꺾여 내려간다면 꼭 수익 실현하셔야 되고요. 튀어 올라간다면 그 다음 자리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튀어 올라간다면 이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자리를 보셔야 돼요. 5천 원까지. 근데 우선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저는 조금만 중기적 관점으로 한번 에어부산을 체크해 본다면 밑으로 꺾일 가능성보다 깊게 꺾일 가능성보다는 위로 솟구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도 만약에 좋게 보신다, 나는 에어부산이 좋은데라고 홀딩하고 계시다면은 한 번은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다만 급하게 빠질 때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SPG가 현재 한 4%가량 상승 중에 있어요. 이제 그 감속기 관련, 모터 관련 이슈를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앞으로 시장에서 봤을 때 2차 전지주들의 5, 6년 전의 흐름에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그림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크게 봤을 때. 그럼 현재 바닥에서 이거를 과연 얼마까지 갈지 여부를 체크해 봤을 때 차트의 큰 흐름을 보실 필요 없어요. 그거 보지 마시고요. 종목이 한번 성장을 할 때 거쳐야 되는 진통 과정이라 할까요? 시총의 저주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한번 2, 3천억대에서 지금 오늘 좀 반등 나서 4천억까지 올라갔는데 4천억대에서 이 종목이 과연 성장을 할 때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조 클럽으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시총 자체가. 저는 1조 클럽을 보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한 2.5배까지 올라야 되는 가격이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실적 성장 굉장히 좋고요.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앞으로 수년 동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자동화 설비 관련, 감속기 관련해서는 꼭 체크하시고 SPG는 떨어질 때마다 정말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두산 볼게요. 자, 두산 보면 결국 이제 또 성공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리자마자 좀 떨어졌던 포인트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보시면요. 차트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올려 탁 치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요 하단 라인,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서 이렇게 깰 때 좋은 자리다 말씀드렸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자리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지금 여기 확인해 보시면 바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단 추세 라인 밑으로 라인에서 깰 때마다 매수 대응하셨던 분들 일주일가량 말씀드렸는데 말씀대로 따라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으로 올라가면서 조만간 한 10만 원대 이상의 한번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형주로 또 좋은 또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또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볼게요. 또 코리아 서키트 보자면 주가가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이제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해서 6% 정도 수익 중에 있는 거예요. 현재가 기준으로 한 5% 정도 아마 수익 중이실 거예요. 자, 큰 차트에서 한번 보자면요.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 2020년 이후부터 해서 이 라인 자체, 현재 제가 그 길게 박스를 잡아놨죠. 여기가 이제 하단 추세 라인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심텍도 그러하고 코리아 서킷도 그러하고요.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고요. 이 하단 추세의 라인을 지켜내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자리 제가 체크해서 사인 드렸던 자리고 흐름을 타고 올라가면은 또 무섭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강조드리지만 지금 반도체 부품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실적 체크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심텍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이 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이 이게 2021년까지의 매출이고 이 아래가 영업이익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3분기까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영업이익이에요. 엄청 좋죠. 근데 이게 4분기도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올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닥부터 해서 반등을 줄 거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 3배가 안 되는 흐름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현재가 부분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하시고 현재로서는 뭐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선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목은요. 여러분들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종목을 할까? 뭔 종목이 좋을까? 그래도 시장이 조금 반등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걸 따라 들어가면은 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종목을 고민을 하다가 삼성 SDI를 좀 보고자 해요, 오늘. 사실 고민을 했어요. 삼성 SDI를 할까? 아니면은 LG 화학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오늘 많이 했어요, 아침에. 왜 그러하냐면 우선 차트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 LG 화학을 차트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자, 차트 잡아주시면 항상 강조드리는 이 차트의 추세 하단 자리가 LG 화학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퍼펙트한 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조건들이 있죠. 자, 그리고 삼성 SDI로 가볼게요. 삼성 SDI도 추세의 하단 자리가 이렇게 완성이 좀 됐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시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봤을 때 LG 화학의 실적은 사실 그냥 그래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이요. 이렇게 넘어갈 때 차연히 요거 넘어갈까요? 5조를? 그쵸? 쉽지 않겠죠? 자, 그런데 삼성 SDI로 넘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뭐 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LG화학에 대한 실적은 약간 부정적인데 삼성 SDI는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실적 체크해 보시자면 이래요. 역시나 2021년 영업이익 전체고요. 여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분기까지예요. 그렇죠? 매출은 이미 넘어갔죠. 그럼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또 이것저것 뒤져보시면 바닥이 좀 확인됐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하락 흐름 추세가 나오더라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합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 소폭 감소합니다.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감소하더라도요.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사상 최대 순이익이 납니다. 올해. 작년이죠. 죄송합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크고 주 고객사 BMW, 폭스바겐 등등을 이어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GM이나 볼보, 리비안 등에서도 새롭게 합작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로 잡은 건 이거예요. 어떤 포인트냐면 시장이 지금 너무나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급등에 대한 피로감 자체를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항상 시장이 움직일 때 연초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강한 대형주들의 상승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자면은 이 시장의 하락에 대한 부분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바닥을 확인하면서 실적의 개선 사항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 SDI 같은 게 오히려 반등 흐름을 크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 흐름 자체가 현 시간부로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 추세의 하단을 이탈하더라도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한번 매매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시장 상황 따라서 좋은 종목을 또 앞으로도 계속 또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